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부터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됩니다. 2년 3개월 만입니다. 하지만 병원과 대중교통 등 일부 장소에서는 계속해서 마스크를 써야 하죠. 그런데 이 중에서도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임소정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현재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건 식당이나 카페에서 음식을 먹을 때뿐입니다. 취식을 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하죠. 내일부터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집니다. 식당에서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하지만 당분간 마스크를 가지고 다녀야 할 것 같습니다. 일부 장소에선 자율과 의무가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병원이나 약국 같은 의료기관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 내일부터는 대형마트 매장 안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매장 안에 있는 약국에 갈 경우에는 마스크를 다시 써야 합니다. 버스나 택시, 비행기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도 이 같은 장소 중 하나입니다. 이곳 지하철 승강장도 더 이상 마스크 의무 착용 지역이 아닙니다. 단 열차를 탈 때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요양시설 등 입소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의무지만 역시 예외는 있습니다. 외부인 출입이 없으면 의료기관은 1인실, 시설은 다인실까지 마스크를 벗어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통학버스를 제외하곤 어린이집이나 곧 개학을 앞둔 학교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자율에 맡겨집니다. 이 밖에 지자체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를 추가로 정할 수 있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7개월여 만에 건물 안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되는 날. 기대된다는 반응도 있지만 대중교통 이용할 때는 이제 또 아직 써야 된다고 하니까 아마 계속 쓰고 다니다가 주변 사람들 눈치 보면서 아마 좀 벗고 있지 않을까. 근데 웬만하면 벗고 싶기는 해요. 여전히 써야 하는 장소도 있다 보니 계속 쓰겠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버스 안에도 써야 되고 전철 안에도 써야 되잖아요. 아마 저 같은 경우는 못 벗을 것 같아요. 습관돼서 그냥 완전히 이제 마스크 안 쓴다 그럴 때는 안 쓸지 몰라도. 방역당국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라면서도 여전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나 감염에 취약한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써달라고 권고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이번에는 정치권 소식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 그 여파로 오늘도 여야 공방은 뜨거웠습니다. 어젯밤 12시간의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이 대표는 검찰이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민주당도 검찰이 망신 주기식 갑질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이런 피의자를 본 적이 없다, 뻔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먼저 김건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12시간의 조사를 받고 어젯밤 10시 50분쯤 검찰 청사를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검찰을 강한 어조로 다시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검찰답게 역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를 목표로 조작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기자들 질문엔 답하지 않았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던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건넨 뒤 귀가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사 과정에 물증도 없고 범죄 피의자의 증언과 전언뿐이었다며 검찰 수사의 목적은 정적 제거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증거도 없이 선거에서 경쟁했던 상대 후보에 수십 명의 검사를 투입해 조작 수사를 하고 없는 죄를 만들면 그건 깡패입니까? 검사입니까? 특히 검찰이 추가 소환 입장을 또 밝힌 데 대해선 망신 주기식 검사 갑질, 범죄자로 낙인 찍기 위한 시간 끌기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검찰은 있는 죄를 덮을 수도 없지만 없는 죄를 만들 수는 더더욱 없다며 검사의 질문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장외 여론전에만 열중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뻔뻔한 정치인, 이런 당당한 범죄 혐의자 일찍이 본 적 없습니다. 이토록 철저하게 정치를 유린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협하는 이런 사람 본 적 없습니다. 반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표의 검찰 독재 정권이란 비판에 대해 이 대표와 관련해선 입장이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검찰 분위기는 어떤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 조사가 하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한 차례 더 출석해달라고 이 대표 측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준비한 걸 다 조사하고도 수사팀이 일부러 시간을 끌더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요. 2차 소환이 어려워질 경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예정된 수순으로 보입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검찰은 어제 저녁 조사가 끝나갈 무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추가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일정을 조율할 수 있도록 날짜를 못 박지 않고 기간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추가 출석 요구에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수사팀이 준비한 질문을 다 물어본 뒤에도 2차 소환 명분을 쌓으려고 시간을 끌어 변호인이 거세게 항의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굳이 추가 소환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끌고 했던 질문 또 하고 제시한 자료 또 제시하고. 검찰은 고차민 부부장 검사 2명을 투입해 신속히 조사를 진행했다며 고의 지연은 없었다고 일축했습니다. 추가 조사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수사 대상이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등 10년 동안 이뤄진 개발 사업 2건이어서 조사할 내용이 방대하다는 겁니다. 또 제출한 진술서를 분석해 다시 물어볼 수밖에 없고 진술서에 정진상, 김용 두 측근 얘기는 빠졌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피의자가 출석 일정을 정하고 요청한 시각보다 늦게 지각 출석한 데다 심야 조사까지 거부했다며 일반 피의자의 태도는 아니라는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수사팀은 이 대표의 변호인을 통해 거듭 추가 출석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끝내 거부할 경우 조사가 끝난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이 추정하는 배임 액수가 8천억 원에 육박하는 등 중대성에 비춰 구속 필요성이 인정될 거라는 계산입니다. 다만 이 대표는 불체포 특권을 갖는 현역 의원이고 계속 국회 회기가 예정된 점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자, 그럼 더불어민주당 취재하고 있는 김건휘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앞서 리포트에도 언급은 됐지만 검찰의 추가 소환 요구, 이재명 대표가 응할까요? 네, 현재로선 좀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이재명 대표도 검찰 조사가 끝나고 나가면서 검찰의 지연 수사를 비판한 바가 있고요. 네. 민주당 의원들도 더 이상의 소환 조사는 응해서는 안 된다는 게 대체적인 기류입니다. 조사받고 나서 이 대표는 제게 주어진 소명에 더욱 충실하고 굳건하게 싸워나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네. 당분간은 민생 행보에 주력하면서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적 입장, 강경한 태도를 유지할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저녁에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검찰 수사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이 논의됐을 걸로 보입니다. 네. 이 대표도 참석했는데 2차 소환 요구에 응할지를 논의하냐는 질문에는 직접적으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 검찰 수사가 계속되면서 이재명 대표의 당내 리더십에 위기가 오는 건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일단은 민주당은 이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 대표 본인이 결백을 워낙 강하게 주장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현 정부를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규정하며 반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 대표 리더십에 문제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내에서 친문계로 분류되는 의원들도 사실 대체로 검찰의 표적 수사가 맞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실제 기소로까지 이어질 경우 당내 분위기가 조금은 변화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네, 그 이 대표의 수사를 놓고 이 여야의 이 갈등도 첨예해질 분위기거든요. 2월 국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번 주에 1월 임시국회가 끝나고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데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월 국회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네. 아마 야당은 정치 보복, 그리고 여당은 이재명 방탄이라는 주장으로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또 주목해야 될 게 당장 민주당에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안 제출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네. 이 역시 주요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또 그리고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으로도 맞불 놓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오늘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김 여사 특검을 TF에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건 맞다면서도 좀 더 숙성 단계가 있어야 할 것 같다. 여러 현실적 여건상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말 동안 폭설이 쏟아진 제주 한라산에는 50cm가 넘는 눈이 쌓였습니다. 전국을 꽁꽁 얼린 추위와 폭설이 잠시 누그러진 틈을 타 빼어난 설경을 뽐내며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차량이 몰리면서 교통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한라산 자락들이 온통 새하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앙상했던 나뭇가지에는 쌓인 눈이 얼어붙어 눈꽃이 피었습니다. 설국으로 변한 등반로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한라산 겨울 풍경을 추억에 담는 연인과 가족들 얼굴에는 웃음이 떠날 줄 모릅니다. 아이들은 썰매를 타고 눈오리를 만드느라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말로만 듣던 곳에 실제로 와보니까 너무 멋지고 겨울에 제주도를 꼭 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애들이 지금 왔는데 2시간째 집에 안 가고 있어요. 이곳 천백고지에는 지난 금요일부터 내린 폭설로 50cm가 넘는 눈이 쌓였는데요. 도로 통제가 풀리면서 설경을 보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빼어난 설경이 눈길을 사로잡았지만 왕복 2차선 도로는 극심한 혼잡을 빚었습니다.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차량 수백 대가 갓길에 주차하면서 차들이 뒤엉켰다 풀리길 반복했습니다. 제설차마저 10분 가까이 오도 가도 못했습니다. 주차를 가장 협조하고 근데 이때는 이때 아니면 못 보는 것들이니까 이때 항상 몰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무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라산은 당분간 영하로 떨어지는 기온이 계속될 것으로 예보돼 겨울 설경과 교통 혼잡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대출금리의 기름값, 난방 요금까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생활 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과자와 시리얼 같은 가공식품에 생수까지 먹거리 가격이 한꺼번에 오르는데요. 가뜩이나 지갑이 얇아진 서민들 부담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다음 달부터 식품 가격이 인상된다고 하는데 과연 소비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먼저 지금 가격으로 장을 본 뒤에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최근 우유값 인상으로 가격이 뛴 아이스크림부터 담아봤습니다. 12,900원짜리 나뚜루 파인트 아이스크림은 14,900원으로 오릅니다. 메로나 월드콘, 스크류바, 조스바, 찰떡 아이스 등 국민 아이스크림 값도 20%씩 뜁니다. 5년 만에 가격을 올린 제주 삼다수 500ml는 마트 가격으로 한 병당 430원에서 480원으로, 음료수 아침 햇살은 2,000원에서 2,150원, 하늘보리는 1,600원에서 1,800원이 됩니다. 자가비 45g과 마가레트 한 박스, 꽃갈콘과 가나 초콜릿 역시 각각 200원에서 300원씩 오르고 콤프로스트는 10% 인상됩니다. 마트와 편의점에서 14개 식품을 사고 34,710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부턴 같은 걸 사고 39,568원, 오늘보다 5,000원을 더 내야 됩니다. 작년 하반기 이후 생필품 가격 인상은 벌써 4번째입니다. 네, 저희 계속 가격이랑 이런 거 좀 확인하면서 어떤 게 얼마나 올랐는지 보면서 지금 장을 보고 있어요. 이제 과자까지 오르면 과자 소비도 좀 줄여야 되나라는 생각도 좀. 장바구니 물가만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GS25 편의점의 반값 택배 운임은 200원에서 300원, CU 편의점의 국내 택배 운임도 300원 오릅니다. 서울 택시 기본요금도 1,000원 오르고 4월부터는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이 올라 가격도 덩달아 오를 전망입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가 서서히 안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공공요금에 이어 생필품 가격까지 줄줄이 오르면서 물가 관리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지난해 경찰에 검거된 마약 사범이 12,000명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클럽과 유흥업소에서 마약을 함께 투약하는 사례가 급증했는데 파티룸을 꾸며놓고 그 안에서 대마를 직접 키워 투약하기도 했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실내에 사격시설과 게임장, 악기들까지 갖춰놓은 경기도 김포의 한 파티룸. 복도 선반 위에 대마초를 몰래 숨겨놨습니다. 대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금 긴급 체포합니다. 본인한테 불리한 짓을 거부할 수가 있고.
알고 보니 대마를 직접 키워서 방문객들에게 판매하고 투약까지 이곳에서 원스톱으로 할 수 있게 만든 마약 파티룸이었습니다. 이곳에서만 18만 명이 한꺼번에 흡입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대마가 압수됐습니다. 안에 있어? 나와! 다 나와! 부산과 경남 일대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는 마약을 유통 투약한 클럽 업주 등 74명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5달 동안 경찰의 마약류 집중 단속에서 적발된 사례입니다. 작년 한 해 검거된 마약 사범은 12,300여 명,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클럽과 유흥업소 일대에서 마약 범죄가 늘고 있는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아직 높지 않지만 1년 만에 검거 인원이 무려 11배 늘었을 정도로 증가세가 가팔랐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마약 거래도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테이프로 여러 겹 꽁꽁 밀봉한 국제 우편물 상자를 뜯어보니 밀봉된 영양제 통에서도 커피 봉투에서도 낱개로 포장된 초콜릿 안에서도 알약과 가루 형태의 마약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처럼 클럽과 온라인을 통한 마약 거래가 활발하다 보니 20, 30대 젊은 층에서 마약 사범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판매한 고등학생 3명이 붙잡히는 등 작년에만 10대 마약 사범 290여 명이 붙잡혀 4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경찰과 법무부는 온라인 마약 거래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 수사 인력을 확충하고 특히 10대에서 20대 사이의 마약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방과 감독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유령 세입자를 통해서 전세 대출을 받아 챙기는 신종 사기 수법. 최근 제보는 MBC를 통해 보도해드렸는데요. 같은 수법으로 전국적으로 활동해온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 제도를 범죄에 악용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 인천 부평의 5층짜리 빌라에 전세로 들어온 세입자 김모 씨. 몇 달 뒤 자신의 집에 전혀 모르는 누군가가 또다시 전입신고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시는 분이세요? 아니요. 저희가 뭐. 알고 보니 이 사람은 빌라의 새 주인인 김모 씨가 들인 유령 세입자였습니다. 이른바 무자본 갭투기로 빌라를 사들인 집주인이 유령 세입자와 서류상으로만 전세 계약을 한 뒤 전세 대출을 받아 가로채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집값이 전세 보증금과 같거나 오히려 싼 이른바 깡통주택을 이용해 전세 대출금 83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일당 151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브로커들이 SNS로 집주인과 세입자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해 깡통주택을 사들인 뒤 집주인과 세입자가 허위 전세계약서로 대출을 받아 이를 다 같이 나눠 가졌습니다. 범행에 악용된 건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 제도였습니다. 33살 이하 무주택 청년이라면 최대 1억 원까지,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 통과하면 쉽게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쉽고 빠르니까요. 이 전세는 집중요금만 따고 치면 바로 1억이 나와서 성행을 했던 거죠. 이들 일당은 수도권과 경주, 대구, 대전, 그리고 광주 지역으로 나뉘어 조직적으로 대출 사기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범행을 알고도 이중계약을 도와주고 건당 수수료로 20여만 원을 챙긴 공인중개사 18명도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LG U+ 유선 인터넷망에서 오늘 새벽과 저녁에 잇따라 접속 장애가 발생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인터넷 접속이 끊기는 현상은 오늘 새벽 2시 56분부터 약 19분 동안, 저녁 6시쯤에는 약 20분간 나타났습니다. LG U+는 대용량 트래픽이 한꺼번에 몰리는 디도스 공격 때문에 생긴 일로 추정했는데요. U+ 관계자는 트래픽을 우회로로 돌려 복구를 끝냈다며 이번 장애는 설 연휴 사이버 공격의 주체로 지목된 중국 해커 조직과는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군산의 만경강에서 총기를 이용한 기러기 사냥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철새 수만 마리가 몰려들면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다는 농민들 호소에 군산시가 일시적으로 수렵 허가를 내준 건데요. 멸종 위기종도 함께 서식하는 곳이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허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겨울 철새인 기러기떼가 무리를 지어 날아다니는 군산 만경강 부근의 농경지. 한 남성이 땅 위에 떨어진 새 한 마리를 집어들어 트럭 적재함에 던져 넣습니다. 잠시 후 트럭 진칸에 실려 있는 철새를 비닐봉투에 옮겨 담는데 봉투가 금세 가득 찰 정도입니다. 그 짧은 시간이잖아요. 제가 본 거야 뭐 2, 30분밖에 못 본 건데 최소 10마리는 넘었다고 봐야 되고. 겨울이면 몽골 등지에서 날아와 수만 마리씩 만경강 부근에 머무는 기러기떼. 떨어진 곡식 등을 먹이로 겨울을 나는데 먹을 게 없으면 가축 사료로 키우는 라이그라스까지 먹이로 삼습니다. 이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크다는 민원이 이어지자 군산시는 총포 사용 허가를 받은 농민에게 쇠기러기를 50마리씩 잡을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줬습니다. 농작물을 재배하고 계시는데 기러기 때문에 피해가 크다고 해가지고 현장 확인해보고 토익 허가를 냈거든요. 돈 80% 정도는 뜯어먹은 상태였거든요. 그때 갔을 때. 실탄보단 공포탄으로 새들을 쫓도록 유도하고 사냥 마리수도 제한했다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현장 점검 없이 농민들이 보낸 사진만으로 잡은 철새의 수나 종을 확인하는 데다 멸종위기 종인 큰 기러기나 제두루미 등이 함께 서식하는 곳이어서 이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큰 기러기들이 같이 다니거든요. 같은 걸 또 먹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이제 쇠기를 잡는다고 쐈다가 큰 기러기도 잡힐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죽이지 않는 방식을 쓰거나 피해 농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식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오히려 장애인 고용이 더 늘었다고 합니다. 그 정책 비결은 뭘까요? 프랑스의 장애인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파리 조명아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개선문 바로 앞에 위치한 대형 카페. 자폐증을 가진 일리에스 씨는 신입사원입니다. 일을 할 수 있고 또 돈도 벌 수 있어서 출근하는 게 설레고 기대됩니다. Éplucher les pommes de terre, j'aime faire la vaisselle, travailler, gagner beaucoup de sous pour que je puisse m'acheter des survêtements. 유럽의 11곳에 점포를 둔 이 카페는 매니저를 뺀 직원 모두가 장애인입니다. La philosophie de l'entreprise, c'est l'emploi et la formation de personnes en situation de handicap mental et cognitif, et c'est de créer la rencontre par le travail. 우수 사회적 기업에 선정될 정도로 경영 실적도 좋습니다. 이 카페의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두터운 고객층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It was fabulous to integrate people. So I could wait 5 minutes, 10 minutes. I've lost 10 minutes. And we have 24 hours in a day. 이전 직장에서는 늘 혼자였다는 아르노 씨는 이제 손님들과 대화하는 게 즐겁다고 말합니다. Le joyeux, ça me tire vers le haut. Pour moi, les clients, c'est comme un ange. Comme un ange. 최근 5년간 프랑스의 장애인 실업률은 줄었고 코로나 여파에도 고용은 더 늘었습니다. 주된 비결은 교육과 취업을 연계한 정책입니다. 지난해부터는 장애인을 신규 고용하면 3개월간 최고 4,000유로의 인센티브도 줍니다. 편견을 깨기 위해 장애인과 고용주들의 만남을 주선하는 행사도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Former les personnes en fonction de ses talents et afin qu'elles puissent rentrer dans des emplois de toute nature. Il peut y avoir des emplois très qualifiés pour les personnes handicapées. 프랑스 정부는 장애인들을 배려의 대상이 아니라 일할 능력을 갖춘 사회적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잠시 후 뉴스데스크에 이어 방송되는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정당 민주화를 후퇴시키고 있다는 비판에 휩싸인 윤석열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또 각종 국가폭력 사건에 대한 사과는커녕 극우 인사에게 과거사 진상규명과 후속 조치를 맡긴 현 정부의 속내를 들여다봤습니다. 네, 프로배구 올스타전이 4년 만에 만원 관중의 축제 분위기 속에 진행됐는데요. 남자부에서는 레오 선수, 여자부에선 김연경 선수가 최고의 별로 뽑혔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올해 올스타전이 열린 인천 삼산체육관은 6,300여 좌석이 가득 찼습니다. 많은 관중 앞에서 선수들은 세리머니로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G스타 팀이 점수를 냈는데도
상대팀인 엠스타 선수들이 더 즐겁게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선수가 비디오 판독 결과를 발표하고 터치아웃으로 판독되었습니다. 나가는 공을 선심히 받아내고 공격에 성공한 뒤 상대 코트에서 같이 득점의 기쁨을 만끽하는 등 규칙을 떠나 배구 자체를 즐겼습니다. 경기장을 찾은 팬들은 직접 서브를 넣고 선수들과 게임을 하며 함께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경기에서는 노련한 엠스타가 젊은 지스타를 53대 52로 이겼고 엠스타의 김연경과 레오가 MVP로 선정됐습니다. 서브왕 대회에선 이크와이리와 엘리자벳이 남녀 2위를 차지했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스노보드 기대주 최가온 선수가 미국 엑스게임에서 14세 3개월의 나이로 역대 최연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미국 엑스게임 스노보드 여자 슈퍼파이프에 출전한 최가온. 반대쪽으로 날아올라 두 바퀴를 도는 공중묘기를 가볍게 성공시키더니 이번에는 1080도 무려 3바퀴를 돈 뒤 곧바로 두 바퀴 반을 도는 콤보 기술까지 선보입니다. 결국 심사위원들이 선택한 1위에 올라 태극기를 꺼내들고 기쁨을 만끽했는데요. 축하해요. I'm so happy. 올해 나이 14세 3개월로 클로이 김의 대회 역대 최연소 우승 기록을 6개월 앞당겼다고 합니다. 한국 스노보드의 희망으로 깜짝 등장한 최가온. 앞으로 더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 인도네시아 마스터스 여자 단식 정상에 오르며 2주 연속 국제대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모처럼 찬바람이 잦아드니 낮 동안에는 활동하기 한결 수월하셨죠.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5도 안팎까지 올라 엿새 만에 영상권을 회복했는데요. 출근길 공기도 갈수록 더 부드러워져서 내일 아침 서울이 영하 6도, 수요일에는 영상권을 보이겠고요. 주 후반 또 한 차례 한기가 남아하겠지만 지난번처럼 강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강추위가 주춤하더라도 먼지 걱정은 없어서 내일 전국의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하늘 표정도 맑아지겠지만 동쪽의 건조함은 날로 심해지고 있어서 걱정인데요. 울산 등 동해안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경보로 강화된 가운데 바람도 강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를 보시면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약한 눈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차츰 잦아들겠고요. 내일은 서쪽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만 곳곳에 눈이 쌓여 있는 가운데 미끄러운 곳들이 많아서 조심해서 이동을 하셔야겠습니다. 중북부 곳곳에는 한파특보가 여전한 가운데 내일 아침 춘천의 기온이 영하 11도, 대전 영하 5도까지 떨어져 평년 수준을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3도, 대전 5도, 대구 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이번 주 대체로 맑은 날들이 많겠고요.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대비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29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칩니다. 남은 주말도 편안하게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